자, 우리 저번 시간에 가장 먼저 배웠었던 게 뭐였어요? 그쵸? 우리 가장 먼저 배운 건 포인터였었죠? 포인터라고 하는 친구는 뭐였죠? 어떤 변수에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를 우리가 포인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쵸? 포인터란 뭐다? 어떤 변수의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 그래서 우리 저 포인터 변수 안에다가는 무조건 주소값만 넣을 수 있었다라고 했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어떤 식으로 했었어요? int x는 10이라고 하면은 우리 뭐 포인터 변수를 만들려고 한다 이러면은 그 포인터 변수가 가질 그 값은 뭐다? 주소값이다. 그래서 나는 x의 주소를 집어넣고 싶어. 어디다가? 어떤 한 공간에다가. 그리고 이 공간은 주소를 담을 친구니까 앞에다가 별표 붙여주고 이 앞에 자료형이 무언가 와야 하는데 어떤 자료형이 오면 된다? 그 원본 데이터의 자료형, 요 변수명 뒤에 있는 거를 싹딱 긁어다가 여기다가 붙여주시면 된다라고 했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포인터 변수를 만들어 놨었고 얘를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P라고 하는 친구는 X의 주소를 저장을 하고 있고 우리가 요 기호는 뭐였어요? 주소를 가져오는 친구였었죠. 자, 그러면은 요 친구는 뭐였어요? 값에 접근하는 친구였었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얘도 꼭 알아두셔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얘는 이 연산자는 주소를 얻는 것. 자, 그래서 얘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내가 만약 저 x 값을 20으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 요 별표 기호를 붙이고 그 p가 갖고 있는 거 찾아가가지고 값에 접근해서 그 값을 20으로 바꿔줘. 이런 식으로 했었고 얘는 뭐랑 같다라고 했어요? 자, 지금 p가 뭐예요?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띄어쓰기 해도 상관없잖아요. 결국 x는 10, p는 뭐? 요 x의 주소였었잖아요. 자, 그래서 얘랑 얘랑 같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요거랑 요거랑 같고 결국 얘네 두 개는 상쇄될 수 있기 때문에 뭐랑 똑같다? 이거랑 똑같다 라고 설명드렸었는데 여기까지 기억나실까요? 자, 그 다음에 배우는 게 또 뭐 있어요? 얘랑 이제 같이 세트로 알아두셔야 되는 친구 우리 배열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배열은 뭐다? 배열은 같은 자료형을 연속된 메모리 공간에 저장하는 구조다. 자, 이래서 우리가 변수는 값 하나밖에 저장을 하지 못하는데 내가 3개의 값을 저장을 하고 싶으면은 변수 3개를 만드는 게 아니라 배열을 만들어가지고 나 3개의 공간, 뭐 정수 하면 3개의 공간 만들어줘. 이런 식으로 했었죠.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만들었어요? 자료형, 배열명, 그리고 요 안에, 대괄호 안에다가 내가 몇 개의 공간을 만들 것인지 개수를 작성을 했었고 자, 이 배열 이름은 얘를 토대로 이제 만들어 보면은 int arr 해서 3 이런 식으로 만들면 이건 뭐예요? 나 정수 담을 공간 3개 만들어주고 그 3개의 공간의 이름을 arr이라고 하겠다. 자, 근데 공간을 만들게 되면 그림으로 설명을 해볼까요? 자, 그림으로 볼 때 우리 요 상태인 거잖아요. 그쵸? 나 정수 담을 공간 3개 만들어서 그 이름을 ARR이라고 하겠다. 근데 내가 이 요소, 첫 번째 공간에 접근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얘 공간에 대한 이름. 우리 얘 접속할 수 있잖아요. 접근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접근했어요? 배열명에다가 대괄호 해서 요 안에다가 인덱스 번호를 치면 되는데 인덱스 번호 첫 번째 요소라고 1번부터 시작하나요? 아니죠. 0번부터 시작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ALR의 0번째. 얘는
ARR의 1번. 얘는 ARR의 2번이 되게 되는 건 거죠. 자, 그리고 우리 요 배열의 주소는 첫 번째 공간을 의미를 한다라고 했어요. 여기에 대한 주소를 의미를 한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배열을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세 개의 공간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따로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어떤 게 나온다? 요게 만들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건 뭐예요? 배열 이름으로 해가지고 포인터 변수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 포인터 변수는 그 인덱스 번호 0번에 그 주소값을 갖고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즉 뭐다? 이걸 보고 뭘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배열명으로 우리는 사실상 첫 번째 요소의 주소를 의미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우리가 저 배열 이름만 가지고서도 포인터, 우리 연산할 수 있었잖아요. 배열 주소에다가 플러스 1, 뭐 마이너스 1,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우리 배열과 포인터 상에 이렇게 연결을 지을 수 있구나. 그래서 뭐랑 뭐랑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ARR의 1이랑 뭐가 같아요? ARR 주소를 하나 더해서 그거를 찾아간 거랑 같다라고 했었죠. 이거랑 이거랑 결국에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그림으로 따지면은 요 공간을 의미를 하는 거잖아요. 얘를 찾아가고 싶을 때 우리가 배열 문법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요렇게, 포인터 문법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요렇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게 핵심이다 라고 했었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뭘 배웠어요? 다중 포인터에 대해서 배웠었죠. 포인터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용한 거는 싱글 포인터였었는데 이거를 이제 주소를 저장하고 있는 친구를 요 주소를 저장하고 있는 변수의 주소를 내가 저장을 하고 싶다. 자, 이러면은 걔가 뭐다? 다중 포인터가 된다. 자, 그래서 내가 만약 저 P의 주소값을 저장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걔도 역시 공간이 있어야겠죠. 나는 PP한테 P의 주소를 넣겠어. 자, 얘 주소 넣는 친구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앞에 변수명 앞에 별 하나 붙여야 되고 이 P의 자료형이 뭐예요? 요거죠. 자, 그래서 P의 자료형 그대로 가져다가 요 앞에 붙이게 되면은 요렇게 만들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내가 저 PP의 주소만을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 X 변수에 접근을 해서 값을 20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PP의 주소를 한 번 방문을 하면 어디로 갑니까? P한테 가죠? 자, 그리고 걔를 한 번 더 방문하면은 P가 갖고 있는 주소를 찾아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X한테 가게 되는 건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이 가능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실제 값인 거고 여기서 별표 하나만 했다라고 하면은 P, 즉 X의 주소값을 갖고 있으며 이 PP라고 하는 친구는 뭘 가리키고 있다? P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포인터를 가리키는 포인터를 우리가 다중 포인터라고 이야기를 하는구나 까지 이야기를 했었고 우리 또 뭘 배웠냐면은 포인터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포인터 왜 써야 된다라고 했어요? 변수는 공간인데 우리가 공간을 옮길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다? 그 공간을 옮길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공간에 주소를 넘겨준다. 그래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접근을 해서 그 포인터를 이용을 한다. 그 주소가 포인터다라고 하는 거를 공부를 했었죠. 기억나실까요? 자, 그리고 우리가 또 공부했던 게 배열과 포인터의 메모리 구조에 대해서 확인을 했었고 배열 같은 경우에는 그 메모리들이 연속적으로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 이 친구의 경우에는 몇 바이트였어요? 4바이트짜리 3개의 공간인 거기 때문에 4, 3, 12. 자, 근데 우리 포인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공간이다? 주소값만 저장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몇 바이트짜리 공간 하나였어요?
8바이트짜리 하나였었죠. 우리 요 친구 그 주소값 변수 ARR에 대한 그 바이트 수를 세보면은 우리 포인터 변수는 주소를 저장하는 친구라서 자료형과 관계없이 뭐였어요? 무조건 다 8바이트였었죠. 숏 포인터 변수도 그렇고 뭐 캐릭터형 포인터 변수도 그렇고 그쵸?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얘를 토대로 우리 문제를 풀어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문제를 정말 많이 풀어봤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그 문제는 뭐다? 고객에게 숫자를 10개를 입력받아서 배열에 넣어야 되는 건데 자, 하나 덜 봤죠? 우리 뭘 안 봤어요? 우리 출력하는 함수는 printf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자, 근데 우리 입력하는 함수는 뭐예요? 공부했는데 scanf라고 하는 친구였었죠. 자, scanf도 역시 함수이기 때문에 괄호 열고 닫고 있어야 되고 자, 이 안에 앞에는 뭐다? 내가 어떤 값을 받을 예정인지 그거에 대한 서식 지정자를 입력을 해줬었죠. 자, 그래서 서식 지정자 뭐? 내가 만약 숫자를 입력받고 싶다라고 하면은 %d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고 콤마하고 그 뒤에는 뭐가 와야 된다? 주소값이 왔었어야 했죠. 자, 그래서 내가 어느 공간에다가 지금 입력받은 값을 집어넣을 건지 자, 그래서 제가 예시를 들 때 항상 뭘 예시를 드냐? 짜장면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중국집에다가 전화를 해요. 자, 짜장면 한 그릇 배달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짜장면이 우리 집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나는 중국집에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집 주소를 불러주죠. 뭐 대전광역시 서구 어디 빌딩으로 가져다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그 안에 어떤 식이냐면 이런 식으로 작성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래요. 여기다 그냥 X를 작성을 했다라는 건 뭐예요? 그 안에 있는 값을 불러주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컴퓨터 뭐 의자, 책상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짜장면 배달 올 수 있나요? 모르죠. 지금 얘한테 넘겨준 거는 20이라는 값만 넘겨준 거잖아요. 지금 X값이 20으로 바뀌었을 테니까. 자, 그렇게 해서는 값을 입력할 수 없다라는 거. 입력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뭘 해주셔야 된다? 그 짜장면이 들어갈 주소를 넘겨주셔야지 그 짜장면이 그 공간 안으로 배달이 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요 문제 풀 수 있어야 되죠. 자, 뭐예요? 고객에게 숫자를 10개 입력을 받아가지고 배열에 넣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배열 문법을 쓸 수 없는 거긴 하지만 우리는 배열을 쓰기는 해야 합니다. 왜? 입력을 받아라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10개짜리 공간은 있어야겠죠? 그래서 시작은 int arr 10 해서 10개의 공간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작업이 있어야 돼요? 내가 입력한 만큼 그 숫자들이 이렇게 기입이 돼야 되죠. 어떤 식이냐면은 자, 1번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1 엔터. 2번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2 엔터. 우리 이전에 문제 풀었었던 것처럼 이렇게 입력을 다 받아가지고 나중에는 그 입력받은 숫자들을 출력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대신 뭐가 안 된다? 우리 여기서 본 것처럼 이런 식으로 배열 문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문제 푸는 거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 포인터 문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문제 풀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가능하죠? 시간 조금만 더 드려볼게요.